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이직하는 친구를 방문하려 도내 아파트에서 지바현에 있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30이 되기 전 그의 딸아이는 어렸고 그 당시에는 3살인가 4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얌전했고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는 도내에 있는 블랙 기업을 그만두고 관공서로 이직했다고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좀 낡았어도 넓고 아내도 아이도 있는 따뜻한 가정이라는 느낌으로 아직 독신인 저는 조금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고민은 있는 법입니다. 아내가 딸아이를 재우려고 침실로 데려갔고 나와 친구는 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선물 대신 가지고 온 싸구려 와인을 둘이 찔끔거리고 마시며 치즈 비닐 껍질을 벗겨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딸에 대해서 문득 이야기를 꺼낸 것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때 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이지 만화가 좀 이상해. 뭔 일인데? 아무도 없는 쪽을 물끄러미 보면서 무서워 한다니까. 어린애라 그렇지 뭐. 가끔은 그런 일도 있다고 들었어. 네 딸내미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나 보지. 뭔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그게 모녀가 있다고 해. 모녀? 응, 모녀.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있어. 그때 만화는 창문 쪽을 보고 있어서 벌레를 보고 그런가 해서 찾아봤거든? 그래서? 그게 말이야, 벌레가 아니라는 거지. 에? 모녀가 창문에 붙어 있다면서 모녀가 계속 자기를 보고 있다고 울상을 지으면서 말하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 엄마가 안아서 재운다고. 그거 참 무섭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그게 어떻게 됐는데, 그 뒤로 어느 날에 집에서 놀게 했더니 만화가 이번에는 구석을 이상한 얼굴로 보고 있었어. 물론 왜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말이야, 모녀가 집 구석에 있어 라고 말했다니까. 점점 무서워지네. 어휴. 이번에는 어떤 거냐고 사람인지 멍멍이인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자아이라는 거지. 머리가 길어서 얼굴은 안 보인다고 띄엄띄엄 말하는 거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 매일 나오는 거야? 그 모녀라는 거? 아니, 며칠에 한 번 정도? 한 번 집구석에 나오고부터는 창밖이 아니고 구석에 서 있는 걸 매번 본다고 해. 어느 구석인데 그게? 설마 여기? 아니야, 저쪽 방이야.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모녀랑 같이 술을 마신다면 너무 무섭지 않냐? 뭐 구석에 있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겠지? 그게 있잖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에? 친구는 담배를 끊었는데도 담배 연기를 내뱉듯 하고 깊은 한숨을 토해낸 후 와인이 담긴 잔을 모두 비웠습니다. 휑하니 조용해진 집안에서 그의 목으로 넘어가는 와인의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줄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나는 잠자코 눈빛만으로 그에게 계속하기를 재촉했습니다. 딱 얼마 전 일인데 만화가 또 울었어. 모녀가 있어서 무섭다고. 그날도 처음에는
방 구석에 그게 서 있던 모양이야. 머리가 길어서 고개를 숙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는데 말이지. 하지만 조금 지나서 없어졌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처음이라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 이번에는 내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나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안정됐다고 생각하니 다시 불을 붙인 것처럼 엄청난 기세로 만화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좀처럼 말을 안 해. 그러다 겨우 꺼낸 말이 말이지. 모녀가 옆에 앉아있다면서. 모녀 얼굴이 라고 계속 반복하더니 갑자기 만화가 갑자기 입을 다문 거야. 불쑥. 나는 이제 맞장구 치는 것도 있고 듣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우는 얼굴에서 만화는 갑자기 무표정이 됐어. 그러더니 말했어. 싫어. 이젠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머릿속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모녀. 황홀하다고 해야 할까요? 친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묘하게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게 엄청나게 섬뜩했습니다. 무서워진 나는 모처럼이었지만 내일도 일이 있으니 슬슬 돌아가겠다면서 새로운 직장에서도 힘내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한 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패딩을 입은 내가 현관에서 뒤를 돌아보자 친구가 나를 배웅하려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만화장까지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셋이 동시에 힘없이 오른손을 들어서 흔들흔들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가끔 핸드폰으로 보내줬던 행복하게 웃음 짓는 세 가족의 얼굴은 거기엔 없었습니다. 근육 풀린 무표정한 얼굴로 입가에서만 억지로 짓고 있는 미소. 세 사람 다 똑같은 얼굴. 신발을 신고 황급히 현관을 뛰쳐나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날은 그 뒤로 어디를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아예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끔 문자를 보내던 친구였지만 그 후로는 거짓말처럼 딱 끊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도 직장을 옮겼고 지금은 관동지방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를 비롯해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시간과 평소의 분주함에 묻혀 그날 밤에 무표정했던 가족의 얼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잊혀졌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그 친구에게서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또 놀러오지 않을래? 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사진과 함께 보내져 왔습니다. 어느새 하나가 더 늘어서 4인 가족이 된. 언뜻 보기에는 화목한 가족 사진입니다만 마치 증명사진같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였으니까 한가운데 있는 여자아이가 만화장인 듯. 좌우에는 친구와 아내, 그리고 만화장의 뒤에는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옆을 향해서 찍혀 있습니다. 다만 그 여자아이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원근감이 이상합니다. 한 가족의 사진인데 정면을 향하지도 않고 옆을 향하고 있었고 허리까지 자란 긴 머리에 가려서 표정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아, 혹시 이게 모뉴?